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우,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발표가 났었죠. 그 발표 보니까 어제 선생님 좀 말씀하셨어요? 그 합격자 수가 이게 작년보다 한 12,000명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15,100명 이렇게 합격했는데 작년에가 27,000명이었어요. 그 전년도가 26,000명. 그리고 그 전년도가 16,000명. 그래서 지금 한 10년 내 그 합격자 수 중에서 가장 낮게 나온 거예요, 이번에가. 근데 물론 그 작년보다 응시생이 한 9만 명 줄었거든요. 9만 명 줄었으니까 이제 그것도 효과가 있겠지만은 여튼 그 최근 한 10년대 따져봤을 때 가장 합격수는 적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문제가 좀 약간 어려워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응시생도 줄긴 했지만은 문제가 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약간 어려운 탄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럼 추세가 계속 그럴 거냐? 계속 이제 문제가 그러면 어렵게 나올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절대 평가 방식으로 우리가 보다가 뭐 상대 평가 도입하네 마네 한참 그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공식적으로 상대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평가 방식으로 유지하겠다라고 한 건데 대신에 그 절대 평가 아니 상대 평가라는 말이 자꾸 나왔던 게 합격 수가 더 많아가지고 줄인다 이런 의미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것은 굳이 상대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절대 평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면은 이건 쭉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취지는 문제는 뭐 예전처럼 막 쉽게 나오거나 해가지고 뭐 2만 명대를 넘게 하거나 그러지는 좀 어렵겠다 싶어요, 분위기가 지금. 그래서 공부하실 때 지금 여러분처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좀 기간을 여유를 두고 꾸준하게 이렇게. 그리고 2차만 지금 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2차만. 그럼 올해 지금 15,000명 합격생 중에서 그 10,000명 정도가 1차 면제자들. 그 동차 합격했던 분들이 한 5,000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동차로 합격한 사람이 그러니까 26,000명 중에서 동차로 합격한 사람이 한 13,500? 13,500이고 이게 이제 그 1차 면제자들이 12,500. 그래서 동차생이 조금 더 많았어요. 이게. 근데 올해는 2차가 훨씬 많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2차가 많아지긴 했는데 올해 1차 면제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를 안 보고 2차만 봤던 분들이 그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한 24,000명쯤 됐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1차 면제자 수가 24,000명이었는데 합격 수가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24,000명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1차를 이제 안 보고 2차만 본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중에 지금 2차만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2차만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안 됐냐라고 했을 때 너무 늦게 시작을 해요. 2차만 공부하신 분들 중에 너무 늦게 시작한 분들이 막 6월 달에 시작하고 7월 달에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되지. 그래서 하여튼 이 시간적 여유를 두고 공부한다라는 게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유리한 거죠. 본인 이제 시간 뭐 너무 이렇게 내가 막 쓸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겠지만은 조금 여유를 두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끝내는 데는 유리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좀 찾아보고 싶거나 뭐 진짜로 그런가 하고 합시다면 그 조사해보면 금방 나오니까. 근데 그런 수치를 알고 있는 게요. 조금 이게 분발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일부러 말씀드려 본 거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합격자 발표한 다음에 교실이 조금 더 좀 비어지고 있어요? 그 정답 없음 처리대가 2개 있고 개론에 2개 있고 공시법 하나 그 세법 하나 이렇게 2개가 중국답안 처리해 주잖아요. 그거 덕분에 그나마 좀 된 거야. 어? 만약 그거라도 없었으면 정말 이게 우울했지 더. 이 정답 없음 처리돼 버리면은 다 맡겨줬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개론회가 2문제가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덕을 받겠냐고요. 공시법 문제는 22번 문제가 제가 그 처음 딱 풀 때부터 이거 중국 답안이다 있었거든요. 그건 답이 조금 쉬워가지고 그건 중국 답안 처리된 게 효과가 좀 그렇게 높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제 그거 맞아가지고 합격했습니다. 감사글 올라오신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도 있기는 해. 근데 세법은 모르겠어요. 세법은 조금 어려운 게 중복 답안 돼버렸을 때가 이게 그 확정수 확 늘어나거든요. 근데 공시법은 중복 답안 된 것이 효과를 안 컸을 것 같은데 세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좀 일부 빠져가지고 교실이 지난주보다 좀 인원이 덜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제 3주차 들어가는데
리모컨이 바뀌었지. 자,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 중에 면적 있었잖아요. 면적.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있으면 이 실제 토지에 대한 면적을 이 토지대장에다가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럼 이때 등록할 때까지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정을 보면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경계를 정하고 좌표를 정합니다. 그럼 경계가 정해지면 지적 도면에 등록을 하게 되고 좌표가 정해지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다 등록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도면이에요. 도면 등록하고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가 등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지적 도면에 있는 경계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해요. 그것을 면적 측정이라 그래요. 그 면적 측정을 해가지고 바로 대장에다가 면적을 써버리는 게 아니고 끝수 처리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자릿수 맞춘 다음에 등록하게 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끝수 처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이 주어진 축척 일반적이다 그러면 1000분의 1부터 6000분의 1까지잖아요. 더 많이 사용되는 게 1200분의 1이고, 하여튼 일반 지역에서 이제 면적을 등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는 600분의 1 지역이나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에서 면적을 등록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1의 자리, 이건 소수자치 자리. 그래서 제일 먼저 면적을 구해봐라 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은 축척을 보고 자릿수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일반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1의 자리까지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써진 숫자가 끝수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끝수는 0.6이 된다. 그럼 만약에 63.62다라고 써 있으면 이때 끝수는 얼마가 되고요? 0.62. 그 다음 만약에 0.623이다라고 한다면 끝수가 0.623. 그러니까 등록 자릿수 밑에 써진 숫자는 전부 다 끝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올리냐 버리냐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반올림 대로 하는데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특이한 게 뭐라고요? 5를 버릴 때가 있다. 5를 버린다가 아니라 5를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럼 어떨 때 5가 버려지느냐라고 했을 때 끝수가 여기 0.5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홀수이면은 올려주지만 여기 등록 자릿수가 짝수일 때는 이걸 버린다. 왜 5를 버릴 때가 있다라고 했나요? 밸런스, 균형을 맞추려고 뭐 이런 말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00분의 1 지역이나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에서 그럴 때는 자릿수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여기까지가 등록 자릿수가 되고 그럼 끝수는 0.08 이거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반올림대로 하지만 여기서 끝수가 0.05일 때 그때 홀수이면 올려주고 짝수이면 버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짝수일 때 버리고 홀수일 때 올린다. 이거부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항상 그러는 게 아니라 뭐일 때만 그런다고요? 5일 때. 0.5나 0.05일 때만 그런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5를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로 넘어가지고 지적 공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지적 공부란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속하는 게 7개가 있는데 이 7개 중에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 대지권등록부까지 여기까지가 대장에 속하는 것이고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등부 요게 도면에 속한다. 그럼 7개 지적 공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등록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때 토지 표시하고 소유자 등 이걸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평리 14번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도평리 14번지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제가 지적도 2개 보여드렸잖아요. 하나가 일반 지역 도평리 지역이었고 하나가 좌표값 나오는 역삼동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자 도평리 14번지 지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4창하고 써 있었잖아요. 창고용지였지. 15창하고 나와가지고 15번지가 공장용지였고 하여튼 그거. 그럼 도평리 14번지란 말이에요. 그럼 이 토지에는요 뭐가 만들어지느냐? 토지대장하고 지적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산이 붙었어. 산 75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임야대장하고 임야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토지마다 반드시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 임야대장 임야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에 소유권자가 2명이다. 그럼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고요? 공유전명부가 추가로 만들어지고 만약에 아파트가 올라가 있다. 그럼 여기에 대지권등록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역삼동 69번지 이건 좌표값이 나오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당연히 만들어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이 땅 주인이 2명이다. 그럼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고요? 공유전명부가 만들어지고 여기 아파트가 있다. 그럼 경계점,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인 지적 공부가 어떤 땅이든 간에 최소한
두 개는 만들어져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동. 거긴데 사정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더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지. 추가로 더. 뭐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동이라는 개념. 토지이동이라는 말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토지 표시라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잡부지 않습니까? 그 6개 중에서 한 가지라도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걸 토지이동이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소유자의 변경, 소유자 주소 변경, 개별 공시지가 변경은 왜 토지이동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뭐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토지의 표시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토지이동 종류를 제가 쭉 설명해 드릴 때 그때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이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해당하는 예를 제가 설명할 때 뭘로 들었어요? 강남구 서초동이 서초구 서초동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를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때 그건 토지이동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토지 표시 6개 중에서 무엇이 바뀌나요? 소재가 바뀐다. 강남구 서초동이 서초구 서초로 바뀌니까 소재가 바뀌게 되고 자, 행정구역 변경이 토지이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행정구역 변경을 설명하려고 제가 예를 들었던 게 하남시 감북동 일부 토지가 강동구 둔촌동으로 편입돼 버렸다. 이런 말 했었죠. 자, 그게 행정구역 변경의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필지에 뭐가 바뀐다라고 했어요? 소재하고 지번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행정구역 변경도 토지이동이 된다. 이렇게 말했고. 자, 그리고 이제 더 해가지고 우리 등록전환이라는 말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등록전환이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등록을 전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이래 갖고는 의미 파악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 이걸 등록전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반대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드시 이렇게 옮겨가야 등록전환입니다. 그러면 이때 자, 임야도에 이만큼하게 거래됐던 땅이 등록전환하면서 지적도로 옮겨가게 되면은 이게 축척이 커지기 때문에 측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1200분의 1 도면에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떻게? 5배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가로 세로 5배가 커지니까 이만큼 크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면적을 측정해요. 등록전환할 때는 측량을 꼭 하게 되고 그에 따라 면적을 측정합니다. 그때 측정했을 때 원래 임야대장의 면적이 400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등록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면적을 이제 옮긴 다음에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이게 오차가 생기더라.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에서 생길 수도 있고 초과로 생길 수가 있는데 자, 이내든 초과든 간에 어떤 면적으로 등록을 한다? 될 면적.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축척 1200분이 훨씬 더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거니까 정확한 거에서 계산한 면적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내든 초과든 될 면적으로 쓴다라는 거죠. 만약에 401로 계산이 됐으면 401이라고 쓰는 것이고 440이라고 계산됐으면 440이라고 쓰는데 그럼 뭐가 인내할 때하고 초과할 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때 차이점은 이내일 때는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냥 안 고치고 냅둬요. 그러나 초과가 돼버렸다면 이게 10%가 초과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판단해가지고 종전에 이 400이라고 써져 있는 임야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해버린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내일 때는 될 면적, 초과면은 직권 정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을 해석을 해보니까 이내든 초과든 될 면적으로 하되 이내일 때는 종전의 임야대장은 그대로 놔두고 초과할 때는 임야대장을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런 뜻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다음 분할할 때는 이렇게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이게 용도가 다르게 됐을 때 이럴 때 분할할 수 있는데 그때 과손안에 집질 요구 형질 변경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소유권 이전 매매에서 필요한 경우 분할할 수 있고 세 번째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 시정할 목적으로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제 분할 대상 토지였어요. 그런데 자 분할을 이제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1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이렇게 분할했어요. 그러면 이 분할 후 면적의 합, 분할 후 면적의 합은 분할 전하고 어떻게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되긴 하지만 여기서 면적을 계산해서 더해보니까 오차가 생기더라. 그때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일 수도 있고 초과일 수도 있는데, 자, 이내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한다? 면적에 따라 나눠서 똑같이 맞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분할한다라는 말은 지적도에서, 이 지적도에서요, 이렇게 선만 긋다고, 선만 긋기 때문에 변수가 없어요. 변수가 없으니까 그냥 여기 선 긋고 이 두 개 필지 면적을 더해보면은 원래 분할되지 전하고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똑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오차가 발생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가지고 똑같이 맞춰주느냐 이 말이라고요. 그래서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눠서 똑같이 맞춰주고, 근데 면적에 따라 나눈다라는 말은 남으면 조금씩 버리고 조금 모자라면 올리고 이래서 똑같이 맞춰주는 것이고, 초가 차이가 많이 나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어떻게 정정해버린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등록 전환할 때하고 분할할 때 차이점, 둘 다 오차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등록 전환은 임야도 땅을 지적도로 옮겨오기 때문에 축척을 아예 바꿔서 새로 그려야 돼요. 새로. 그래서 오차가 발생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지적도 축척이 더 정확하니까 될 면적으로 쓰게 돼 있다고. 그런데 분할할 때는 있는 지적도에서 선만 긋는 거예요. 선만 긋고 거기서 면적을 계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차가 생기는 게 이상한 거라고, 이게 오히려. 근데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똑같이 맞춰주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 말 이해되시죠?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안 할 때는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헷갈립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합병 들어갈 차례인가요, 우리? 자, 오늘 할 때가 354페이지. 여기 맞아요? 합병부터? 오케이. 합병, 이거 말은 쉽죠. 그거 합쳐가지고 필지를 몇 개로 만드는 거예요? 한 개로. 합병을 하고 나면 항상 필지는 몇 개로 바뀐다? 한 개. 그래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그래서 그 표현이 나와요.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 합병을 하게 되면 두 필지를 합병을 하든 20필지를 합병하든 200필지를 합병을 하든 간에 항상 합병을 하고 난 필지가 몇 개가 된다고요? 하나. 자, 그러면 합병을 아무 때나 못 해요. 요건이 갖춰져야 합병이 되거든요. 물어볼게요. 여기가 지금 상계동이에요. 여기가 상계동이고 여기가 중계동이에요. 그럼 상계동하고 중계동하고 걸쳐가지고 이렇게 한 필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돼. 아니, 나는 이렇게 땅 갖고 있는 사람 봤는데요? 그 사람은요, 땅을 두 필지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계동 한 필지, 중계동 한 필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요, 동을 걸쳐갖고 한 필지는 안 돼요. 달리 말하면, 자, 이렇게 걸쳐있는 땅을 한 필지로 합병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니까 같은 동 안에 있어야 되지 동이 달라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용어 중에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용어를 배우셨어. 자,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가 되는 지역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뭐가 일치한다? 동, 리. 그러니까 같은 동 안에 있어야 이게 한 필지가 되고 합병이 되는 것이지 동이 달라버리면 합병 안 됩니다. 이 말이 첫 번째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 여기 봐요. 여기 소유자가 갑이에요. 이쪽 필지가. 그럼 여기 필지 소유자도 갑이어야 돼요. 소유자가 달라버리잖아요. 합병 안 돼. 같은 사람일 때 합병이 됩니다. 여기 지목이 전이에요. 그럼 여기도 지목이 뭐 해야 돼요? 여기도 전이해야 돼요. 그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만약에 지목이 되다. 합병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병이 되겠어요? 지목을 먼저 바꿔줘야지. 같게 만들어야 돼. 여기 만약에 소유자가 을이에요. 그럼 합병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병할 수 있어요? 소유자를 같게 먼저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한 다음에 합병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가 1200분의 1 축척에 1200분의 1 지적도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럼 합병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쪽 필지도 축척이 얼마야 돼요? 1200분의 1. 축척이 다르게 등록돼 있잖아요. 그럼 합병 못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쪽 필지가 등기돼 있어요. 여기 72번지가 있고 3번지가 있다고 할 때 73번지는 여기도 등기돼 있다. 양쪽 다 등기돼 있다. 그럼 당연히 합병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근데 여기 미등기예요.
여기도 미등기, 양쪽 다 미등기예요. 자, 합병이 된다, 안 된다? 합병이 됩니다. 선생님, 그건 내 생각이랑 안 맞는데? 그러니까 잘 오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기 본인 생각이랑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찍으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예 등기가 됐거나 아예 안 돼버렸거나 그래야 합병이 되는 것이지. 그죠? 양쪽 다 미등기 상태면 합병을 해놓고 나도 미등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 등기가 돼 있고요. 여기는 미등기예요. 한쪽은 등기돼 있고 한쪽은 미등기예요. 이런 것은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다음에 이쪽 필지 소유자가 갑과 을이 공동명의거든요. 공동명의로 돼 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2입니다. 그럼 이쪽도 지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3분의 1, 3분의 2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갑과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여기가 3분의 1, 3분의 1이라고 쳐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병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이 된다 그랬잖아요. 공유일 때는 뭐까지 같아야 된다고요? 지분까지 같아야 소유자 같다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공동명의로 돼 있을 때 공동명의로 돼 있긴 하지만 지분이 다르잖아요. 합병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지분을 갖게 만들어줘야 돼요. 지분을 갖게 만든 다음에 합병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자, 보겠습니다. 합병 요건. 토지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 합병 신청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합병 안 되는 경우를 써놓은 거거든요. 거기 봐보니까 지금 35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박스 안에 1번. 자, 합병하려는 토지 지번 부여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어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지번 부여지역이 다르면 합병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 지번 부여 지역이라는 게 뭐라고요? 뭘 뜻한다고요? 동리, 동이나 리 이렇게. 다음에 두 번째,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면 땅이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 당연히 합병 안 되겠죠. 네, 그 얘기 말하는 거고. 3번, 합병하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달라. 같은 축척 안에 있을 때 합병이 되는 것이지 축척이 다른 도면에 있다? 합병 못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거, 자, 등기된 토지하고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다. 한쪽은 등기되어 있고 한쪽은 안 돼 있어 합병 못합니다.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안 써놨지만은 자, 미등기 토지하고 미등기 토지는 합병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다음에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다라고 했어요. 사람은 같지만 지분이 달라버리면 합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칠판 좀 봐봐요. 합병을 할 때, 여러분 합병을 할 때요. 어떻게 측량을 하겠습니까? 측량하지 않을까요? 자, 지적 측량은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복습 막 시작할 때 면적 했었죠. 면적.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대장에다가 면적을 등록할 때까지 과정이 쭉 있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지적 측량을 한다라고 했거든. 지적 측량을 해가지고 뭘 구한다 그랬어요? 뭘 구한다? 경계를 구하거나 또는 좌표를 구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경계가 구해지면은 지적 도면에 등록이 되고 좌표가 구해지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그래서 거기서 면적을 계산해 낼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럼 결국 지적 측량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경계나 좌표, 면적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합병을 할 때는 지적 측량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다 안 한다? 자, 이게 지금 필지 경계란 말이에요. 필지 경계가 이거잖아요. 이게 72번지 3번지라고 했을 때 두 필지 합병 후 경계가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간에 거 이것만 지워버리면 되지.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측량을 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측량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면적은 아까 여기서 경계나 좌표에서 면적은 계산해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면적 측정을 한다 안 한다? 면적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더하면 400이라는 거 알잖아요. 이것도 혹시 계산기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합병할 때는 지적 측량 안 합니다. 그리고 면적 측정도 안 해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면적 측정이라는 뜻이 뭐였어요? 면적 측정이란 의미가 뭐다? 경계나 좌표에서 면적을 계산하는 것. 이걸 면적 측정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두 개를 더하는 것은
더하는 것은 면적 측정이다 아니다? 아닌 거지. 그래서 합병할 때는 자 밑에 봐보세요. 3번에 지적 정리해서 동그라미 2번. 합병 시 경계 또는 좌표는 자 경계 또는 좌표 동그라미 쳐보고 합병 전에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에서 자, 합병으로 인하여 자 그다음 줄 쳐보세요.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한다. 거기 줄 쳐보세요.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정한다. 자 면적은 동그라미 쳐보고 자 합병 전 각 필지를 합산하여 자 합산하여 줄 쳐봐요. 합산하여 그 필지 면적을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지적 측량도 안 하고 면적 측정도 안 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어때 말 이해되셨어요? 합병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죠? 가만 들어보면 그렇지 하고 들을 때는 참 편하네요. 생각이 날지 않는지 모르지만 일단 들을 땐 편하네. 어려운 말이 안 나와. 자 지목 변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칠판 봐봐요. 그럼 지목 변경이라는 뜻이 뭐 같아요? 지목을 변경하는 거 이렇게만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형질 변경은 뭐라 그랬어요? 형질 변경. 형질 변경 뜻이 뭐다? 그대로 말하면 형태와 성질을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형질 변경이 된다? 자, 토지를 어떻게 하면 형질 변경이 된다라고 했어요? 땅을 깎거나 또는 땅을 파 또는 땅을 덮어 또는 땅을 골라요. 이렇게 그런 게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형질 변경.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것들이라고요? 삽질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형질 변경과 지목 변경 같은 말인 거예요? 다른 말인 거예요? 다른 말이죠.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목을 변경해 달라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 매매하고요.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은 같은 거예요? 다른 말입니까? 전혀 다른 말이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 이걸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라는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 이 원인을 바탕으로 해서 지목을 바꿔주는 거. 이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지. 그럼 지목 변경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봐보시면 이게 지금 토지대장이에요. 자, 이거 봐요. 이게 토지대장이에요. 그러면 토지대장에 지금 이 땅의 지목이 전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인 토지를 여기다 집 지려고 형질 변경을 한 거죠. 형질 변경을 해가지고 자, 이 땅에 이제 지목을 변경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다고. 신청을 해서 여기서 지목이 돼라고 써졌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지목 변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이라는 말은 이렇게 지적 공부에서 지목을 변경해서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지목 변경이라고 해요. 그럼 형질 변경은 뭐가 되고요? 원인. 지목 변경하게 되는 원인인 거죠. 원인.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물어보면 형질 변경이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지목 변경입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거 잘못 말한 겁니다. 그래서 자책 봐보세요. 의의를 봐보니까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책에서 칠판에서 보는 이 지금 토지대장 이게 지적 공부잖아요. 여기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지목 변경. 그럼 어떨 때 할 수 있냐라 해가지고 박스 안에 3가지가 나와요. 그중에 제가 기억법만 할게요. 기억법만. 나머지 안 할 거예요. 기억법. 자,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다. 자, 형질 변경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공사가 다 끝났어. 공사가 끝나면은 자, 내 땅 지목을 바꿔주세요라고 어떻게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지목이 변경되는 거지. 어때 말 이해되셨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형질 변경을 내 땅이니까 땅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허가받고 합니다. 그럼 법적 근거에 따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법에 따라야 되는데? 라는 말이 거기 써 있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등 관계법령. 그러니까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요. 그래서 형질 변경 공사가 다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지목을 바꿔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게 그런 말로 쓰인 거라고. 넘어가 볼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럼 여러분 지목 변경할 때
자, 지목 변경할 때요. 측량을 하겠습니까? 측량 안 하겠습니까? 응? 자, 지목을 변경한다라고 했을 때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조금 전에 측량하려고 한다 할 때 뭘 알고 싶을 때 측량한다 그랬어요? 뭘 알고 싶을 때? 경계나 좌표 그리고 면적 이런 거 알고 싶을 때 측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지목이잖아요. 지목. 그러니까 측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난 그거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 땅이 있어. 아무 땅이나 거기다가 측량 기기를 놓고 빔을 쫙 쏴. 빔을 쏴요? 그럼 거기 화면에가 이 땅은 잡종지라고 뜰까요? 딱 쏘면은 이 땅은 국어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뜰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 측량을 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아나요? 이건 감각이요. 지적 측량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경계, 좌표, 면적이라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지번, 지목 이런 것들은 이게 측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겠죠. 이렇게 거기까지 됐고 다음에 7번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건 여기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책에 줄 안 치고. 자, 여러분 7번 봐보세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말은요. 그대로 풀어서 말하면 돼. 자, 바다로 된 토지가 있어서 그 토지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소시킨다. 왜냐하면 바다는 지적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럼 뭐에 대한 반대말이에요? 신규 등록. 자,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그럼 바다를 매립했으니까 새로운 땅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새롭게 만들어진 땅을 등록을 하는 것.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신규 등록. 이렇게. 근데 이미 토지였던 부분이 바다로 되는 바람에 이제 토지가 아니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말소시켜. 이게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이게 실제로 이런 토지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이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있지. 혹시 어떤 경우에 있어요? 그런 경우가? 새만금. 새만금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데가 강화도. 강화도 그 성모도 들어갈 때, 지금 성모도가 다리가 연결돼 있잖아요. 그때 그 교각을 그 다리를 만들어 교각을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각이 있으면은 그 물의 흐름이 바뀐다는 거지. 그렇죠? 교각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성모도 안쪽 필지들이 이게 많이 침식돼 가지고 땅에 잠겨버렸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런 게 있고 또 대표적인 데가 장흥. 전라남도 장흥 있잖아요. 그 장흥 그쪽이 이제 남해 바닷가니까 거기 간척 사업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쪽 남해전 전부 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혹시 쌀값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쌀값? 쌀값 10kg에 얼마지? 얼마 처음입니까? 32,000원부터 4만 원. 이건 뭐 어디 뭐 임금님 왕표살 이런 거? 이렇게 4만 원이고 그냥 이게 노브랜드 32,000원? 하여튼 이게 뭐 3만 원, 4만 원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쌀값은 진짜 안 오르죠. 쌀값은 진짜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가장 안 오를걸요? 이게 물건 이게 가격에서. 그게 뭐냐면은 이게 쌀값이 낮다라는 말은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게 돈이 안 된다는 뜻이라고요. 그리고 일단 농사 짓는 사람도 지금 없고 별로. 그래가지고 장양 그 간척지 있지 않습니까? 간척지 이거 해가지고 돈이 안 되니까 터트려 버렸다고. 왜냐하면 장흥 쪽에는 매생이가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매생이 차라리 키우는 게 돈이 더 내는 거예요. 갯벌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럼 이런 땅도 이제 바다가 된 거예요. 바다가 된 거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소시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을 말소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자연적인 경우도 있고 인공적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지. 여튼 바다가 된 부분은 지적의 대상이 아니게 됐으니까 말소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게 돼요. 거기 뭐 구체적인 절차나 날짜 같은 것까지는 굳이 지금 안 볼 거고 다만 이런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자, 그런데 그럼 바다로 이미 된 토지가 다시 토지로 된 경우도 있을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데가 어디였냐면은 그 삽교천이라고 있어요. 충청남도. 그죠? 삽교천이 아산방조제 이쪽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아니 홍수가 엄청 나가지고요. 홍수가 많이 나가지고 삽교천 하류 쪽에 있는 땅들이 다 바다에 잠겨버린 거야. 이게
바다에 잠겨가지고 이제 땅을 다 말소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아산방조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아산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드러난 거지. 말소시켜놨 땅들이. 그럼 그런 땅들 어떻게 하겠냐? 그런 땅들. 이제 말소가 된 땅들을 다시 등록한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회복 등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회복 등록한다. 그래서 바다로 된 부분이 있어서 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바다로 된 부분이 다시 드러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회복 등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회복 등록 절차라는 말이 있다고요. 이런 말들. 어때?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바다가 된 토지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바다가 돼서 다 말소시켜놨는데 그 땅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회복 등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들은 기본적인 개념이건 내용 자체가 간단하거든요.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 말할 텐데 자, 우리 지적법 토지동 파트 쪽에서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온 게 8번의 축척 변경이에요. 올해 2문제 나왔고 작년에 3문제 나왔고 해마다 한 문제씩은 꼭꼭 나오는 거 축척 변경인데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축척 변경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생각에 축척 변경이라는 걸 하게 되면 지번이 바뀔 수 있을까요? 지번 바뀔 수 있다 없다. 그럼 지목은 그럼 면적은 이건 바뀔 수 있는데 요건 안 바뀐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할한다, 합병한다, 지목 변경한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단어들을 딱 보면 무슨 뜻이다라는 것을 따로 안 배워도 그냥 국어적 감각으로 어떤 뜻이겠구나가 판단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축척 변경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척 변경한다는 말의 의미는 축척을 변경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축척을 변경한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 예를 들었을 때 자, 여기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그럼 작은 축척이 일반적으로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건 1200분의 1. 1200분의 1 지적도에 등록된 그 땅을 500분의 1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축척을 변경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땅을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 땅에 지번이 바뀔 일이 없겠죠. 지목도 바뀔 일이 없을 거고 면적도 바뀔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자릿수가 바뀔 테니까 바뀔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요 다 바뀌거든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싹 다 새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축척 변경이라는 게 단순히 여기 봐요. 축척을 작은 게서 큰 걸로 변경하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은 한두 필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필지, 두 필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지역을 해요. 한 지역. 한 지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작게는 수십 필지부터 많게는 수천 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이거 책에 안 써져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그 축척 변경을 하는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도심 구시가지예요. 도심 구시가지. 그러니까 상계동 같은 데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시가지들. 그럼 도심 구시가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필지가 작고 다닥다닥 복잡하고 붙어 있어요. 아주 필지가 작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이야. 근데 그런 지역인데다가 문제는요. 이 지적도에 있는 경계 있지 않습니까? 요거랑 실제 담쳐놓은 그것이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필지가 작고 복잡한 데다가 이거 맞지도 않아. 그럼 그걸 관리하고 있는 소관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축척을 이제 필지가 너무 작아서 1200분의 1 지적도에다가 그려놓으면 관리가 어려워지니까 500분의 1로 옮기면서 크게 그리는 거야. 크게. 그러면서 이게 안 맞는데 이게 안 맞는 지역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일치시키는 작업을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축척을 키우면서 이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도면에 있는 경계하고요. 실제로 담쳐놓은 것은 일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안 맞는다. 이게 안 맞는 지역이다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안 맞는 필지다. 이 필지가 그게 안 맞아.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한 번에 금방 바뀌지? 정말 탄력적, 그걸 탄력적이라 그러지요. 내 마음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그렇지, 탄력적.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빨리 뒤집어야 돼요. 이것도 좀 해줘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세가 불리하다. 빨리 뒤집어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칙을 물어보는 거예요. 원칙. 원칙적인 경우에 이 도면의 경계하고 실제 담쳐놓은 게 안 맞다고. 그럴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뭘 고쳐라? 도면 기준으로 담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축척 변경 지역이 아까 안 맞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 맞는다? 그럼 원칙대로 간다 해가지고 이 지적도 경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담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백 수천 필지의 담이나 건물을 다 잘라야 돼요. 그 말 이해되셨어요? 도심 구시가지니까 필지들이 작고 복잡하면 건물 다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잘라야 된다고. 그럼 일 못하지. 한두 필지가 그렇다면 할 수 있겠지만은요, 수백 필지를 그렇게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가요. 반대로. 뭘 기준으로? 실제 담 기준으로. 이 실제 담쳐진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지역 지적도 다시 그려요. 경계를 다시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경계가 정해진다라는 말은 지적도를 다시 그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기준이 담쳐놓은 겁니다. 이거 기준으로.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이게 원래 면적은 원래 지금 여기 다 토지대장에 면적이 써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면적은 이걸 기준으로 써 있단 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 담쳐진 거 점유 기준을 해가지고 경계를 다시 정하고 거기서 면적을 계산하니까 어때? 면적에 증감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지. 면적의 증감이 생긴다고. 그러면 자 이게 지금 보면은 땅 소유권자들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자기 땅 면적이 줄어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동의 받아야 돼. 축척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은 소유자 동의 받거든요. 그럼 왜 동의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면적의 증감이 생겨요. 재산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한두 필지가 그래요. 수십 수백이 그래요. 대규모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소관청은요, 자기 상급자인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규모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거 그럼 면적이 늘거나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만약에 자 면적이 줄을 수도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소리거든. 동의한다 이렇게. 그럼 뭐라고 꼬셨길래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당신 땅이 어떻게 꼭 줄어든다고만 생각하냐?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꼬셨을까요? 물론 그 말도 했겠지.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 그렇지만 돈을 주겠다. 만약에 면적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돈을 주겠다. 이렇게 말했겠지. 그럼 면적 늘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내년에 선거 잘 부탁해요. 이러면서 넘어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선물이다 그러면서 돈을 어떻게 내놔야지. 그래서 어떻게 돈 주고받는 과정에 청산이 있는 거예요. 청산. 축척 변경 절차에 보면 뭐가 있다고요? 청산 절차라는 게 있어. 이렇게. 그러면 축척 변경이라는 게 단순하게 칠판 봐요. 단순하게 축척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옮겨두고 가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써 있진 않지만 그 배경에 이 지역의 특징 지적도상의 경계하고 실제 담쳐는 게 안 맞는 지역이야. 그때 안 맞는데 일치시키는 작업을 같이 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도면. 그러니까 실제 담쳐놓은 거.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다시 그린다. 이것 때문에 싹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 소유하고 점유를 써놨는데 이 소유하고 점유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자기가 책상 의자를 앉아갖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권리가 있어요? 권리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을 앉아 있으면서 책상 쓰지 않습니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어요. 무슨 권리를 갖고 있어요? 점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너 비켜봐라. 내가 어제 앉았던 자리니까 하면서 나오라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지. 왜냐하면 자기 권리로서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책상과 의자를 소유합니까? 소유하진 않죠. 이건 누가 소유자예요? 주식회사 에듀윌. 주식회사 에듀윌이 소유자죠. 이게 여러분들은 사용할 수 있는 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고 점유는 완전히 다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적되어 있는 경계가 그 땅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범위가 되는 거고요. 이게 담쳐놓은 거지, 담쳐놓은 거. 담쳐놓은 것은 점유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주는 겁니다. 보통 이게 일치하는 경우가 많겠지만은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때는 당연히 원칙은 이걸로 간다 했잖아요. 소유 상태로. 그러나 축적 변경에서만 뭘 기준으로 간다고요? 점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소유하고 점유가 다른 거다. 하나 더, 참, 한 번 더 강조. 이 축적 변경에서가 제일 중요하고 다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점유예요, 점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경계가 새로 정해지다 보니까 면적의 증감이 생기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하나 더. 그럼 여러분, 축적 변경을 한다라는 것은 그 해당 지역을 개발한다는 뜻입니까? 개발하는 것은 아닌가요? 자, 개발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대로 냅둬요. 그 실제 땅은 그대로 냅둔 상태에서 도면을 크게 그리는 거예요. 500분의 1로. 대신에 도면만 단순히 크게 그리는 게 아니라 무슨 작업을 같이 한다고요? 일치시키는 작업. 그것을 같이 해주는 거라고. 말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책에 직접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축척을 키운다, 이것만 설명되고 있는 거라고. 책을 봐보시면 여기 지적도에, 자, 356페이지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됐고, 이제 2번 대상 토지 봐보니까 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나 소관청 직권, 줄쳐보세요. 소유자의 신청이나 소관청 직권으로. 소유자의 신청이나 소관청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또는 소관청이 직권을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하거든. 다만 어떻다고요? 일정한 지역이 정해지는 거예요. 한두 필지가 아니라는 거지. 한 지역이니까. 그 말 이해되셨어요? 그럼 어떨 때 그렇게 하겠냐라고 대상토지가 나오는데, 대상토지 1번 봐보겠습니다. 자, 1번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봐요. 박스 안에 동그라미 1번. 거기서 잦은 토지동으로 1필지 규모가 작아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만 잦은 토지동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분할이지, 분할. 해당 지역의 땅을 너무 많이 분할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필지가 조그맣게 돼버린 거지. 조그맣게 돼가지고 그 상태에서는 지적구무 정리하기도 힘들고 측량성과를 정리하기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안 써져 있지만은 사실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 숨어 있다? 안 맞는다.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직접 안 써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축적 변경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절차가 쭉 진행돼요. 쭉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눈빛이 타오르지가 않으니까 쉬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이거 한 10분 걸릴 텐데 어떻게 한 10분 설명하고 쉬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딱 쉬어주면 좋겠어요. 지금 딱 쉬어주면 좋겠어요? 표정은 제일 밝은 분이 그런 말 하면 내가 뭐 누구를 믿고 수업을 하지? 어? 뒤쪽은 밝지가 않았는데 제일 밝은 사람이 쉬자 그러네? 그럼 쉽시다. 쉬었다 합시다.